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의사, 독일에서 의사하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에 제가 간단한 제 소개와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9월을 맞이해가지고 제가 독일 전통 복장 디른드를 특별하게 입었습니다. 원래 9월에 항상 옥토버 페스트가 이제 9월 셋째 주에 항상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취소가 됐죠. 그래서 사실 저는 매년 이제 9월이 되면은 디른드를 입고 이제 맥주 축제를 가곤 했는데 물론 이제 미넨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지고 관광객이 너무 많아서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고 슈투트가르트에서도 이제 10월 정도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휴가를 하루 이틀 내서 주말 껴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이번에 올해는 못 가게 돼가지고 아쉬운 마음에 이제 이렇게 디른드를 한번 입어봤습니다. 근데 살이 너무 쪄가지고 지금 너무 답답해서 지금 이제 옷이 뜯어질 것 같은데 중간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실 오늘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했는데 오늘 뉴스 계속 이제 저는 한국 뉴스를 항상 이제 그 인터넷으로 보는데 이제 의대생 국시가 말이 많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막 국시를 못 보게 할 것처럼 얘기가 이제 되고 있는데 참 이제 보면은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제 그 본과 4학년 학생 선생님들 생각하면은 참 낙동강 오리알된 것 같은 기분이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1년 그 계획했던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준비도 국시 준비도 하셨겠죠. 그래서 막상 이제 또 이게 차라리 국시 끝난 다음에 뭐 이게 1년 뭐 어디 파업하고 이런 게 아니고 국시 보기 전에 의사가 되기 전에 이제 1년 이렇게 쉬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그 마음이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그 인생의 1년이 정말 생각보다 길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재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의 꿈은 항상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 다음에 흉부외과의사 이게 항상 저의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는데 수능을 이제 보고 연세대학교에 논술만 잘하면 갈 수 있겠다 했는데 논술을 제가 말하는 거 보면 알겠지만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서 논술을 반도 못 쓰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의대를 쓰면 붙으면 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안 썼죠. 그래서 어 이제 그냥 1년 더 하고 그리고 이제 연세대 의대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사실 그때 1년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암울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만약에 진짜 1년 잘못해가지고 또 망치면 그 다음에는 사실 2년 이 삼수 사수는 제가 사실 집에서도 이제 뒷바라지가 안 되고 그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마지막 교인데 그 망쳐버리면 오히려 전수능보다 더 못 봐버리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불안감도 있고 저는 사실 또 제가 막 옆에 누가 있으면 막 떠들고 막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학원도 안 다녔어요. 그래서 혼자 독서실에서 이제 했는데 뭐 내 친구들은 다 대학교 들어가서 뭐 미팅도 하고 소개팅도 하는데 나는 암울하게 혼자 독서실에서 이게 미래도 확실하지 않고 뭐 하는 건가 막 이런 불안감이 항상 있었죠. 그래서 좀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암울했는데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뭐 재수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제가 뭐 다행히 뭐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1년은 정말 물론 이제 동기 입학했을 때 이제 그 학번 같은 학번 친구들이랑 전혀 뭐 차이가 없고 당연히 다 반말 쓰고 1년 정도는 그러니까는 뭐 재수한 게 사실은 별게 아니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죠. 그래서 뭐 지금 또 들어가 보면은 또뭐 삼수 사수 하거나 아니면 정말 늦게 오신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다른 대학 졸업하고 오신 분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게 1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젊은 편 그리고 1년 쉬고 이제 재수해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1년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10대 때 20대 초반에는 그 1년이 굉장히 막 뭔가
막 불안하죠. 근데 뒤처진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또 대학교 끝나고 인턴 당연히 이제 다행히 했는데 인턴 끝나고 또 1년을 쉬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때는 이제 그 인생의 1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미 좀 재수를 통해서 터득을 한 상태였고, 저는 사실 흉부외과가 항상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흉부외과에 들어갈 거고, 흉부외과는 아시다시피 뭐 경쟁률이 낮으니까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흉부외과를 이제 하게 되면 내 인생에 절대로 그 장기 여행을 자유롭게 갈 시간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여행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어차피 흉부외과 갈 거면 그냥 1년 쉬고 여행 다니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과감하게 다른 사람들 다 국시 준비하고 이제 레지던트 시험 준비하고 이럴 때 저는 바로 지원하지 않고 이제 유학원에다가 이제 영국 어학연수로 해서 어학원을 좀 알아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담받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물론 그때 제가 제가 흉부외과 인턴을 엄청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었고, 뭐 그때 사실 또 제가 인턴 때 벌어놓은 월급이랑 뭐 그다음에 마이너스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무정 마이너스 카드. 그래가지고 뭐 그때 막 돈은 상관없다. 그냥 뭐 대학 부설로 해서 아무 뭐 비싸고 제대로 된 대학 그 어학원을 알아봐달라 해가지고 갔다 개망했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그래서 비싼 어학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가가지고 뭐 거의 한 반 이상이 한국 사람인 데서 이게 무슨 파고다 학원에서 내가 공부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랑 계속 프리토킹하고 그렇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제 어학연수는 실패였지만 뭐 그래도 그냥 뭐 너무 거기서 막 짜증나는 일을 외국에서 살다 보면 많이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짜증나서 따지는 영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어 좀 이제 영어를 그래도 할 수 있는 자신감까지는 없고 그냥 배째라 영어 이런 거랑 그다음에 어학원 한 5개월 정도 다녔던 것 같고, 나머지는 너무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어학원 환불 받고 이제 여행 다녔어요. 그래서 한 2, 3개월 여행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러면서 여행 마음껏 다녀보고 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때 배운 영어 이제 레지던트 초반에 좀 몇 번 써먹고 마이너스 카드는 저희가 그때 저희 근처 은행 국민은행에서 그 기획한 사람도 참 영리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의대생들은 대부분 의사가 될 거기 때문에 의사가 되면은 그래도 고정된 수입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카드를 다 갚아요. 그래서 원래 학생들한테 마이너스 카드가 잘 안 나오는데도 저희 본과 3학년 때 마이너스 카드 이벤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했고 저도 당연히 했고 윈윈이죠. 저는 그 마이너스 카드 굉장히 많이 긁었지만 뭐 이 레지던트 들어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다 갚았죠. 그래서 뭐 마이너스 카드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행을 다녔고, 그러고 이제 흉부외과에 들어가니까 이제 남들보다 2년 뒤처진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마찬가지로 2년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같이 들어간 입국 친구 한 명도 대학교를 1년 더 다녀온 친구였기 때문에 저랑 1년 차이.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저랑 정말 생이 2년 차이지만 정말 그 애들이랑 별로 차이 못 느끼고. 그 다음에 뭐 2년 남자들은 어차피 군대 갔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의사는 남자 많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 사실 2년 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물론 그렇게 생각했지만 30 넘어서 또 막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20대 10대 때 1, 2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만약에 정말 미래가 보장이 된다, 확실한 보장이 있었다면 3, 4년을 쉬더라도 처음부터 뭐 미국 의대나 뭐 독일 의대를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 1, 2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또 레지던트를 이제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를 이제 4년 하고 그 다음에 전문의까지 이제 1년 다이렉트로 해서 5년을 이제 트레이닝을 더 했는데, 그리고 5년 끝나고 또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의 흉부외과 의사로 계속 살게 되면 나는 정말 이제 기회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1년을 이제 쉬었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사가 되시면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인생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 장기 여행이나 맘 놓고 막 여행 다니고 뭐 이럴 기회는 없을 겁니다. 물론 뭐 특수한 경우라서 뭐 로또 당첨된다거나 아니면 뭐맘 맞는 친구랑 뭐 개업을 해서 반씩 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뭐 이런 특수한 케이스는 빼고 정말 뭐 그냥 대학병원에서 남아서 일한다거나 아니면은 봉직으로 일하시게 되시면 개업을 해도 사실 본인이 또 병원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막 맘 놓고 여행 다니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행 다닐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물론 뭐 나중에 뭐 장기 해외 연수 뭐 교수 해가지고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은퇴한 다음에 가실 수 있겠지만 뭐 장기 해외 연수 이런 거는 뭐 이미 가족이 있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해외 연수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디 막 유유자적 여행 다니고 이런 건 사실 또 불가능하고 뭐 은퇴한 다음에 뭐 다 늙어가지고 여행하는 거랑 또 나이 젊을 때 여행하는 거랑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때 1년을 딱 또 쉬고 정말 이번에는 그냥 완전 여행 자유 여행으로 해서 7개월 여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미 어 제가 뭐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유럽을 정말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2000년도에 유럽을 한번 나이 얘기 들키겠다. 아이씨. 2000년도에 어, 어 2001년인가? 예, 2001년이네. 2001년도에 그때 저희 이제 학생 때 그 유럽 여행 붐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럽 뭐 집이 흑수저긴 하지만 제가 그래도 등록금이 굉장히 그때 예과 때여가지고 자연과학대 등록금이니까 엄청 쌌거든요. 그래서 180만 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아빠가 그래도 언니나 오빠 등록금에 비하면 훨씬 싸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언니도 갔다 오고 그랬으니까 너도 한번 그래도 뭐 지원을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패키지 한 200만 원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패키지를 신청해 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유럽에 정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아니 그 돈이면은 막옷 사입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한국에 사지 왜 돈을 그렇게 쓰러 다니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유럽 여행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제 친구들이 그래도 뭐 요즘 다 가는데 같이 가자 막 이렇게 쫄라가지고 갔죠. 근데 완전 신세계인 거예요. 그때 완전 유럽에 완전 푹 빠져가지고 완전 제 인생이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아서 이제 본과 들어가서 또 가고 싶은데 돈이 없죠. 그냥 부모님은 두 번 안 보내주시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거의 막 핸드폰 다 해지하고 남들은 본과 들어가서 이제 공부한다고 과외 다 끊고 이랬었는데 저는 과외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옷은 줄무늬 티셔츠 2개랑 남색이랑 베이지색 반바지 보난자 거였어요. 보세 그거 2개로 해서 번갈아 입으면서 돈 점심도 안 먹고 그렇게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갔다 왔죠. 그래서 갔다 와서 또 한 번 갔다 왔어요 혼자. 그리고 이제 너무 좋았고 그래서 2007년도에 또 3년 세 번째로 갔다 온 거기 때문에 이제 내 나이 완전 다 발각되네. 그래서 전문이 끝나고 갔을 때는 이제 네 번째 간 거기 때문에 뭐 웬만한 데는 다 돌아봤기 때문에 이제 거의 소도시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막 발칸방도까지 해가지고 쫙 돌았어요. 이제 쉥겐 조약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7개월 돌았죠. 사실 저는 그때도 다시 한국에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막 썼죠. 왜냐면 사실 흉부외과는 대학병원에 있는 동안은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이 받는 편이거든요. 일을 많이 하니까 뭐 그래서 저는 어차피 또 벌 거니까 뭐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탕진을 했죠. 돈을 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독일로 오게 돼서 빈털털이죠. 뭐 지금까지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이제 여기서 독일에서 전공을 시작하는 친구들이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많이 뒤처진 거예요. 뭐 3년이 아니죠. 뭐 엄청 뒤처졌고 저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조금 너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 1, 2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정말로 외국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면
1년 동안 준비해보거나 아니면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외국에서 이왕 할 거면 빨리빨리 외국에 들어오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여기 독일에도 외국 의사가 엄청 많은데 거의 외국 의사들 사실 그렇게 다이렉트로 대학 졸업하고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다시 자기 나라에서 좀 일하다가 오고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1, 2, 3년 막 이렇게 늦은 거는 정말 여기서는 별것도 아니고, 특히 저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더 젊게 봐요. 그래서 어, 뭐 나이는 사실 여기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1년이 사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가 되면 정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젊을 때 그렇게 막 걸어 다니고 막 자유여행하고 막 이런 게 가능한 나이대에 정말 가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그게 안 되면은 뭐 조금 뭐 과외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좀 안 된 점이 의사 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1년이 생기면은 사실 좀 알바를 의사로서 할 수 있어서 벌이가 괜찮을 텐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쉬게 되니까 뭐 일단 의사로서 일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국시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으시겠죠. 이제 그런 거는 참 안 됐고, 그리고 저는 사실 막 뉴스 보면서 댓글을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혈압이 올라가니까. 근데 댓글 보면은 뭐 쌤통이라는 운동 막 그런 반응 보면 사실 어 글쎄 모르겠어요. 누가 손해인지.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어차피 의대를 졸업을 할 거고, 그거는 변함이 없는 거고, 1년을 쉬어서 국시를 다시 보더라도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냥 1년만 늦어졌을 뿐이지. 근데 내년에 당장 그 많아야 되는 인턴들이 안 들어온다면은 난리가 나는 거는 결국은 병원이에요. 근데 병원이 난리가 나면은 당연히 환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왜냐면 사실 병원에서 제일 최고의 일꾼, 정말 제일 액티브한 사람은 인턴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인턴 없는 병원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저희는 사실 흉부외과는 또 수술이 워낙 많은 과니까 저희가 거의 수술에 들어갔으면 병동은 다 인턴분 선생님들이 어, 어떻게 꾸려나가고 어떻게 좀 버텨주는데, 그게 내년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끔찍할 것 같고, 그게 뭐 인턴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 이후로 1년차 없고 2년차 없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흉부외과니까 원래 저희는 정원이 4명이에요. 근데 저 때도 사실 미달로 3명밖에 안 들어갔는데 제 다음 년차는 1명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4명씩 팀이 이렇게 짜져야 되는데 항상 1명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1명이 비니까, 근데 그 3년차 그 9년차 일은 해야 되니까,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그 연차가 이제 3년차 때 중환자실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차가 1명밖에 없다 보니까 중환자실을 보는 그 이제 각 팀에서 중환자실을 보는 연차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2년차가 해야죠. 그러면은 2년차들이 그래도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환자들을 봐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위에 사람들은 커버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연차들이 엄청 고생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사실 이게 로딩이 더 걸리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실 안 그래도 힘든 전공의 생활에서 또 로딩이 걸려버리면은 아무리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빠져먹거나 뭐 이렇게 실수거나 아니면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럼 결국은 그건 고스란히 다 환자들한테 손해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내년에 그 인턴이 안 생겨버리면은 이 도대체 한국에서 어떻게 처치를 할 생각인지 저는 지금 제정신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약간 들고, 그리고 물론 아예 다 시험을 안 보는 건 아니고 뭐 또 신청하는 사람들 있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신청했냐? 그 조모모 씨, 뭐 그런 그거 생각하면 정말 막 뒷목 잡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인턴으로 아무렇지 않게 시험도 합격을 하겠죠? 그리고 연차에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래도 이득이죠. 사실 저희도 미세 연차 한 명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그 한 명은 사실 그 한 명 자체는 그 사람은 어차피 그 팀에 그냥 한 명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네 명이 다 차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 그렇게까지 로딩이 많이 안 걸리죠. 오히려 그 사람은 더 기회가 많아지는데 그 위아래가 막 결국은 그 사람 연차가 없는 팀에 그 위아래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떻게 보면 조 모모 이런 사람들은 이득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그 연차가 그렇게 없어지면 나중에 뭐 임용되고 막 이런 데도 더 이득을 보겠죠? 막 그런 거 생각하면은 생각하지 말아야지, 진짜. 그래서 물론 저의 바람은 어떻게든 이 사태가 잘 수습이 돼서 시험을 그래도 이제 다 같이 뭐 그렇게 다시 다 복귀하기로 했고 이런 상황이면은 시험을 다시 기회를 줬으면 좋겠지만 뭐 댓글이나 뭐 지금 상황 봐서는 또 최악의 경우는 기회를 안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 사실 내년에 그 3월 달에 인턴 없는 병원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거든요. 근데 글쎄요. 뭐 아무튼 뭐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1년 리프레시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기간에 언어를 새로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정말 저같이 조금 그런 유럽 이런 거에 한 상이 항상 있으셨던 분들이면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저는 또 그 유럽 여행하면서 유럽 여러 병원 치프들한테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컨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하고 이러한 사람인데 너의 병원을 참관하고 싶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이제 많이 보냈고 반 이상은 답장이 와요.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그런데 어, 물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의사면허 없으면 안 된다고 이제 EU 의사면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다른 뭐 특히 이태리 막 이런 곳은 괜찮아요. 웰컴.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여행 다니면서 그때는 저는 사실 한국 의사면허는 있는 상태였긴 하지만 여러 병원을 참관을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도 관심이 좀 있으시면은 그런 병원 유럽 병원에도 조금 뭐 컨택을 해보셔도 뭐 안 되면 이메일이니까 뭐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된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행 다니면서 다른 병원 다른 나라 병원을 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실 거고 언어를 배우는 것도 괜찮고 뭐 1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길지는 않을 거고 다른 기회나 뭐 이런 게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뭐 독일 유학에 독일 의사 되는 거에 관한 것보다는 좀 쓸데없는 좀 얘기를 좀 참담한 심정에서 많이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독일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의사 커뮤니케이션 시험이 어떤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어떻게 될지 아직 결과를 기다려야겠지만 힘내시고 네, 화이팅!